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을 읽어내고 왔는데요.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탐험을 저희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리플, 이더리움, 스택스, 세이, 페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리플 2.0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28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을 비롯해서 리플의 주요 경영진들이 이제 수차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이제 발행을 올해 안으로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리플사가 RLUSD 발행량의 약 99%를 발행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 사람들은 드디어인가? 지금인가 봐 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리플은 5%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좋은 네.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이제 차트. 삼각 수렴의 돌파. 네.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제는 저도 네. 다 전문가죠. 차트 보시면 이제 딱 바로. 그럼요. 제가 수렴 열심히 돌파. 따라왔더니.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차트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실 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원화 차트랑 리플이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약간 움직임이 달라요. 네. 달러 차트가 조금 더 추세선이 깔끔해가지고 일단 달러 차트에서 이제 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원화 차트 넘어와가지고 네. 이제 매수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차트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주봉 및 월봉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네.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돌파를 해주었는데 네. 해주긴 해줬지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하라 그러죠. 네.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되냐. 두 번째는 이제 리테스트 지지가 네. 나와주느냐인데 일단 이 일본 관점에서 달러 차트가 어제자 캔들이 돌파를 성공을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네. 다만 0.6585 달러에 존재를 하고 있는 전고 지점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를 해줬고 오늘자 캔들 패턴은 지금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오. 따라서 지금 현재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던 부분은 네. 이제 트래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전 차트에서 진행이 되었었던 일본 구간의 이 조그만한 수렴 구간의 네.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다라는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잘 챙겨 보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셨더라면은 네. 이쪽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이 재차 이 삼각수렴 안으로 내부로 재차 진입이 돼준다면은 주봉에서의 존재하고 있던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다시 이 위쪽 네. 고점 구간 추세선으로 보수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0.6585불 달러 구간의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고점 구간 부근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트래블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일봉의 원화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수렴 상단 구간 및 하락 채널의 또 상단부 이제 구간을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시동을 이렇게 걸어주시군요. 네.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주고요. 네.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수렴이라고 볼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이 넥라인 구간이었던 816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마감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차 캔들 패턴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816원 구간에 혹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재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점점 이렇게 지지 구간 가격대가 올라와주고 있죠. 그럼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이랑 가격이 유사해요. 이렇게.
네. 그럼 매물대 구간 및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해주는 가격대로 음. 따져보게 된다면은 760원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76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재차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정비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타나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22동평균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 구간들 골든크로스 해준 모습이고요. 네. 제가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나서 음. 62동 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상방 폭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봉에서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장기 K선 같은 경우 과매수 구간의 근처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와 중기 K선이 하방 시그널로 어느 정도 해소해준 상태에서 네. 골든크로스가 등장이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설명이 드렸었고요. 지금은 상승 폭발 시나리오와 유사한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봉 기준으로 일봉에서는 주봉 수렴 상단 저항 구간의 가격대가 약간 달라요. 따라서 원화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920원에 존재하고 있는 이전 전고 꼬리 네. 매물대 혹은 수렴 상단 구간인 945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그쪽 구간에서 매수를 신규로서 지불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1차 목표가를 920원이나 945원 쪽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한국인들의 염원이 담겼다 보니까 원화 차트와 달러 차트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격선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은 오랜만에 이더리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부터 다시 보고 갈게요. 네, 이더리움 2.1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41만 4천 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현물 ETF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나 싶었는데요.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제 총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이어졌었던 가운데 8월 초부터는 가장 높은 이 주간 유입량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더리움 질문 드리는 건데 이 발굴 코인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더리움도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살펴보는데 네. 바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었었던 기울기가 강화된 무선지인가요? 지금 저 위에 선을 굉장히 많이 그어주셨네요. 네, 네. 매물대 구간인데 네. 이쪽 매물대 구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구간들은 아니에요. 너무 아직 이쪽 세밀하게 가격대까지 봐주셔서. 올라가려면은 이제 상당히 오래 고난이도의 등반이 이제 동반되어야 대선 되기 이슈가 때문에 터져주고 이제 난리 폭죽 네. 놀이를 해줘야. 반감기 그다음에 대선 이슈 이렇게 네. 두 가지 콤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지 올라갈 가격대여가지고 아. 지금 당장은 저 매물대보다 네, 쳐다보지 말아라. 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차트보다 달러 네. 차트가 조금 더 추세선이 잘 맞고 잘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달러 차트 기준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 차트 기준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을 네. 이제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줬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690불 구간을 네. 우선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르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삼각 수렴이 진행 중인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이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고요. 네.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고점 구간 매물대인 2,820불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네. 2,820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큰 박스권의 형태는 네. 수렴 구간이죠. 이 응축 구간을 상반부로 돌파를 해준다라는 즉슨 네.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고점 매물대 구간인 3,230불 구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평선은 살짝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조금 하방 쪽으로 완전히 조금 진화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쌍바닥 구간을 그려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크로스 해준다라는 말은 즉슨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는 어렵겠고, 네.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한 직후에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그쪽 구간에서 반등 시그널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이쪽 관점에서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은 가능하긴 해요. 네. 근데 다만 보조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 이더리움 현재 일봉 보조지표의 형태가 하방 쪽으로 완벽하게 시그널이 유리한 형태예요. 네. 일단 지금 차트 보았을 때 완전한 역배열 상태이고요. 단기, 중기 K선, 과매수권 이탈,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데드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대로 가면 좋겠지만 22동 평균선 및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네. 올라와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 혹은 저점 구간 매물대 2,100불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대로 흘러가 준다면은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터치를 나가줄 때 네. 매수, 그 다음에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 바로 손절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좀 차트를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스택스 되겠습니다. 스택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4.1% 하락하고 있는 스택스입니다. 2,43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올해 이제 디스프레드에서 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 스택스와 세이가 꼽혔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스택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가 되게 됩니다. 스택스 네트워크에서 이 네이티브 토큰으로 STX 사용되게 되고요. 네트워크 수수료라든지 이제 뭐 스테이킹을 통한 네트워크 블록 검증 등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코인이에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스택스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 질수록 좀 차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스택스도 차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으로서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기울기가 강화됐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줬어요. 네. 근데 다만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 가격대가 2,720원에서 2,860원 정도 구간이었는데 네. 일본 기준으로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일본 관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하락 반전용 쪽으로 지금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형태라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구간 저항받아주면서 반전용 네. 패턴이 등장을 해줬을 때 굳이 이제 이 코인을 지금 당장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혹은 더욱더 차트가 좋아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주봉에서 보았을 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커가지고 애매하긴 네. 하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구간, 즉 지지 구간은 1,550원 구간 가격대인데 네.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와주게 되거나 아니면 재차 하방 추세로 가격이 전환이 되면서 1,55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급락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네. 물려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 실현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550원 구간을 이탈하면은 크나락에 동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본 관점으로서 다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과 유사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 돌파 실패했고요. 네. 지금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강화된 이 상승 채널
예,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지금은 2,10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럼 2,100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거나 아니면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1,940원 선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가격대가 2,860원 구간이에요. 네. 그럼 2,860원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혹은 아니면은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은 네. 오히려 가격이 올라도 추세가 상승으로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오. 가능하겠고요. 네. 스택스코인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240 이동평균선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네. 이동평균선들이 전별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제 내일자 캔들 패턴이 캔들이 시작이 돼주게 네. 된다면은 22동평균선이 122동평균선 구간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와 줄 것이고요. 그럼 22동평균선과 122동평균선이 구간이 만나는 구간 가격대를 네. 따지면은 2,345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약반등 정도는 놔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는 이제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내일자 캔들을 봤었을 때가 중요하다. 또 골든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세이 되겠습니다. 세이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세이 1.7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60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이제 스택스와 세이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세이, 이 디파이 섹터의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네이티브 토큰인 세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이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또 이제 스테이킹 그리고 거버넌스에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전에 국내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했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코인일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세이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차트 괜찮을까요? 네, 세이도 굉장히 네. 지금 차트가 좋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큰 상승 채널 진행 중이고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받고 네. 단기적인 또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의 단기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시점이기 오. 때문에 네. 지금 세이 코인 같은 경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상승 채널 상단부 추세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세이 같은 경우 이제 상승률이 좋으니까 네. 아, 나 추격 매수로 들어가고 싶다. 너무 가팔랐어요. 나도 이걸 그동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계실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 이전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저항 네. 매물대 구간이었던 625원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는 실패해준 형태이고요. 따라서 625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재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이쪽 구간에서 쌍봉 혹은 이런 식의 쐐기형 패턴을 나와주게 되고 네. 세게 하단 구간을 이탈하고 급락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혹은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작도 관점 살펴봤으니까 이동평균선적 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이도 네. 아까 살펴봤었던 이제 이더리움이랑 약간 비슷한데 달라요. 네. 지금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마찬가지로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반성회. 모습이고요. 네. 20 이동평균선이 120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네, 해주고 모이고 있네.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즉슨 현재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만나면은 단기 반등은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73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730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강하게 등장을 해준다. 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랜빌 매도 1법칙 자리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목표가 구간은 730원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세이도 이제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굉장히 강하고 역배열에서 등장한 하락 시그널의 형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네요.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이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택스와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될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트 전문가님이 쭉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페 되겠습니다. 밈코인 페페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네, 밈코인 페페는 3.4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0.0141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밈코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바이누라든지 도지코인처럼 강아지 코인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도지코인도 페페와 같이 뭐 밈코인으로 굉장히 이제 성과를 냈었던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줬었습니다. 페페코인은 일정 비율의 토큰이 소각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가치의 희소성을 높이고 또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이제 페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하단 부분에서 반등 나와주게 되고 네. 삼각 수렴 패턴 유지를 해줬고요. 수렴의 상단부 저항선 및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따라서 지금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0.013원 매물대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초록 사랑해요.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밴드 1선이라고 볼 수 있는 0.127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적합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굴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발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코인 탐험했던 종목들 정리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5종목 전부 이제 보물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입니다.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 상자로 표현을 했고요. 네. 페페도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코인. 나머지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이더리움, 스택스, 세이 같은 경우에는 역별 구간에서 전별로 추세 전환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하방압이 강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턴빈 보물 상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